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안산센터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안산센터 식구들 한 자리에서 다 같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오늘은 이제 우리 안산센터 식구들을 위한 안전교육인데요. 주제는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우리 3, 4분기 교육이에요. 작년까지는 이제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교육하고 하느라고 그 빌딩 한 군데씩만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하기도 바빴어요. 근데 이제 금년에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안전이 행복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안전을 중시하는 그런 해가 돼서 우리가 이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이 전부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을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특별히 더 일찍 들어오셨으니까 일찍 시작하는 만큼 일찍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을 먼저 공부하고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 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같이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평가 대비 개선 우수 사례를 공유해서 하반기 이렇게 평가 대비에 참고했으면 싶어서 이거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이 친절한 고객 서비스가 왜 중요할까요? 그만큼 고객이 우리한테 영향력이 많고 고객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객의 중요성을 잘 가르쳐준 대표적인 분이 월마트의 창립자인 이제 샘 월튼님이세요. 이분이 우리한테 어떤 걸 가르쳐 줬나 하면은요, 우리에게는 고객이 있으며 그 고객이 자신의 돈을 다른 곳에 전부 갖다 쓴다면은 이 회사의 모든 사람을 해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지속적으로 우리 서비스를 이용을 해줘야만 우리의 존립기반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중요성을 일찍 판단했고 이걸 파악했던 이 샘 월트는요, 세계 최고의 유통업체를 이렇게 일구어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고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또 한 분, 빌 게이츠예요. 이분은요, 가장 많은 불편을 느낀 불편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그 첨단 서비스를, 고객을 위해서 첨단 서비스를 계속 개발했던 분인데요. 지금도 이제 이분이 개발한 우리 이제 컴퓨터에 이 PC의 기본 운영 프로그램을 이분이 개발한 걸 우리가 다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용하면서 이거 문제가 있고 이거 불편하다, 이거 개선해라, 그리고 막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고객한테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고 그거를 반영을 했더니 세계 첨단의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요, 이 빌 게이츠는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 있습니다. 고객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읽고 있던 분이었죠.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일본 요리사인데요. 한국 손님들은 단순 솔직해요.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해준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불평은 하지 않는데 대신 거기 발을 딱 끊고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손님들이 그런 불평 불만을 이거 오늘 맛이 이상하다, 이건 맛이 좀 짜다, 이거는 뭐 맛이 맵고 뭐 맛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전부 해주니까 이걸 조금씩 다 이렇게 바로잡고 개선을 해서 그 최고의 일본 요리사가 됐는데요. 이분이 일본의 이제 최고의 유명 요리사 아베 고이치라는 분인데, 이분이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한국 손님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서 본인의 요리가 이렇게 최고의 요리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면전에서 불편한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는 고객이 편하고 좋겠지만 고객은 분명히 자신의 불편과 필요를 얘기를 해주는 게 고객으로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객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그 반대 사례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고객 중에는요, 100%다 이렇게 좋은 고객만 있는 게 아니고 진상 고객이 더러 있습니다. 그 진상 고객 때문에 실제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건물에도 왜 가끔 와서 깽판 치고 막 진상 부리는 손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상 고객의 문제 사례를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여기 대응 방법을 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이 친절한 고객 서비스의 표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진상 고객이 깽판 치는 거에 감정이 흔들리질 않고요. 그 평정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친절하게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표정을 지키고 자기 원칙을 잘 지켰어요. 근데 이 진상 고객은 어떤 짓을 해요? 자기가 비밀번호 오류로 3번 잘못 눌러서 이미 잠겨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고객 서비스하는 이 여직원을 계속 힘들게 고객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상 고객을 만나면 정말 힘든데요. 근데 절대 진상 고객이 이렇게 힘들게 한다 해서 같이 열나거나 같이 화를 내거나 평정심을 잃으면 안 돼요. 이게 고객 서비스의 아주 기본이고요.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비밀번호 잘못 누른 거는 생각지 않고 그 불평불만을 이제 서우 좀 더 가만 안 둬 해가지고서 협박해놓고 가서 은행 본점 게시판에다가 이거를 이제 그 민원을 올리는 거예요. 어느 지점 갔더니 이게 친절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더라. 이런 식으로 서비스 되겠냐 하면서 막 불평 민원을 그 본점에다가 그냥 대문짝만하게 그 게시판에 올려놓으니까 본점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 지점장한테 전화 걸려와가지고 무조건 빨리 해결해라 이거. 이유 없다. 막 이제 빨리 해결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니까 압박을 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점장은 이 진상 고객을 초청을 해놓고요. 이 여직원을 거기에 불러다가 사과를 시키는 거예요. 이 장면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이 고객 서비스를 하려면은요, 이렇게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렇게 인내심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진상 고객 만나면은요, 그 진상 고객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근데 이 개진상 손님은요, 고객 서비스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괴롭히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내 마음에 들도록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나 그 사과를 못 받으면은 나는 이제 은행 본점하고 금융감독원 여기 게시판에다가 도배를 해가지고 이런 민원을 그냥 막 수십 건씩 막 올려가지고서는 여기 이제 완전히 개박살 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도대체 한번 따져보자 이래가지고서는 맞짱을 뜨잖아요. 그럼 이게 해결은 안 되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진화돼 가는 거를 이 여직원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 이걸 빨리 수습을 하자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완전히 90도를 숙여서 폴더 사과를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3창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수습을 잘 했어요. 그래서 이 고객 서비스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 진상 고객이 이제 뭐 모든 고객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수천 명 중에 한 명 이런 아주 진상 고객이 들어있는데 그 진상 고객과 맞닥뜨렸을 때 정말 운이 없구나. 이거 빨리 수습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잘 지혜롭게 대처를 한 고객 서비스의 아주 내공이 깊은 선수죠. 그래서 이 친절한 여사원은 이 문제를 잘 수습을 했어요. 그런데 동료 여직원, 동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잘못도 없이 당해야 되는 불만을 그냥 막 성토를 하는 거예요. 응? 그 자기들끼리 이제 왜 저런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허리 숙여 사과를 해야 되고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막 여기 지금 불만을 제기하는 이 남자 사원은 신입 사원이에요. 아직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렇게 이제 체질화가 안 돼 있었죠. 근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던 거를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한테 아주 적나라하게 이걸 보여준 거예요. 자, 우리 고객 서비스를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정말 핵심적인, 또 우리 이제 평가 반원들도 이거 이제 중점적으로다가 평가 항목에 들어있더라고요. 친절한 인사, 겸손한 인사가 잘 되고 있는가, 이걸 꼭 본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요, 인사를 받는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눈을 맞추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이 웃는 얼굴이 아니고 너무 심각하고 찡그리고 무거운 슬픈 얼굴이면은 인사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15도 정도 상체를 정중하게 숙이는 거죠. 이게 이제 겸손한 인사, 정중한 인사에 해당이 돼요. 그 인사를 한 다음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다 묶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제일 정중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인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친절한 인사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안산센터는 잘 하고 계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년도 1사분기에 산재 사망자가 586명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금년도 1사분기에는 분명히 산재 사망자가 줄어들 걸로 예측을 했는데요. 오히려 좀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아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효과가 없는 건가? 막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 이제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분석을 심층 분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하니까 막 회사가 긴장하고 사장님도 막 긴장하고 안전에 관한 모든 지원을 철저하게 하고 필요한 장비 다 구입해서 배치하고 또 우리 이제 센터장님도 이 안전수칙 관련해서 안전을 위한 이런 환경 조성 또 장비 비치 이런 것들을 다 신경을 엄청 많이 쓰셨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런 장비가 비치가 되고 보급이 됐어도요, 안전수칙을 안 지키는 데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안전수칙을 지키는 이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근로자의 그 의지가 중요한데 이게 소홀해가지고 이런 사고들이 막 이렇게 여러 건이 났어요. 거기다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체력이 저하됐다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 쓰고 산소 호흡도 잘 안 되지.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모이는 행사에 못 가고 바깥 활동을 좀 못 하고 안에 갇혀 있고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체력이 저하된 거예요. 그리고 체력이 코로나 때문만 저하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해마다 작년 다르고 올 다르고 이렇게 체력이 저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체력이 저하된 것도 한 가지 원인이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종사원들이 체력 단련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진단이에요. 자, 그러면 사례별로 한번 실제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전등 교체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을 했는데 사망했어요. 이 천장에 이 전등 교체 작업을 요거를 이제 하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그냥 뚝 떨어진데 거꾸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머리 내진탕으로 이렇게 사망을 한 사고예요. 자, 이동식 사다리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미끄럼 방지 조치를 철저하게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다 이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요, 이 사다리 작업할 때는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2인 1조 안전수칙이 지켜지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사다리 작업 올라가서 할 때 안전대, 안전모 이거를 필히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안전모 쓰는 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안전모 쓰라고 하니까 이 안전모를 또 머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얹고만 갔어요. 이 터크를 확실하게 조여야 되는데 이 조이는 거를 안 하고 머리에다 그냥 얹은 채로 머리 모자 쓰듯이 그냥 모자 쓰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거꾸로 떨어질 때는 이 안전모가 벗겨져 가지고 저기 엉뚱한 데가 나가 떨어지고 맨머리가 이 바닥에가 부딪히니까 그냥 머리 깨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사망을 했어요. 안전모를 쓸 때는
이 턱근 조임을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넘어지거나 떨어질 때 이 안전모가 벗겨져 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우리 반사신경이 점점 둔화돼요. 운동 부족인데다가 체력이 저하되면서 균형 감각도 저하돼 가지고요, 이 사고 날 확률이 해마다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 관리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력 관리 잘 해주세요. 다음에는요, 사례 두 번째인데요. 수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전선 연결 중에 감전돼서 사망한 사고예요. 비가 막 오는 날이었어요. 이 작업장 바닥과 공조실 내부가 매우 습해가지고 비가 오니까 막 젖어 있는 데다가 이 물 묻은 젖은 장갑으로다가 이 전원 코드 꽂으려고 하는데 여기 그냥 감전이 된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모든 이 콘센트 꽂는 데에는 이 제3의 접속점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3종 접지 연결이 되는데 그게 연결이 부실하게 됐던 거고요. 또 하나는 표준 안전 작업 방법과 안전 수칙을 게시를 하고 위험 작업하는 구간에는 그거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됐고요. 누전 차단기를 부착한 이동 전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누전 차단기 접속이 안 됐어요. 그걸 사용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 작업 시에는 이제 표준 안전 수칙을 특히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관리 감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위험 작업할 때 살피고 코칭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좀 더 전문성 있는 분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비 오는 날 특히 위험합니다. 비 오는 날은요, 여기저기 전류가 막 흐른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위험 작업하다가 사고 난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세 번째 사례는요, 경비원이 야간 순찰 중에 넘어져가지고 이거 사망했어요. 이렇게 이 옥상 여기에 이제 맨홀에 걸려가지고 요게 이렇게 이제 요거에 이제 넘어졌거든요. 여기 넘어졌는데 옛날 같으면은 그냥 넘어졌다가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이제 가면 됐는데 이 체력이 많이 저하되고 또 이렇게 이제 참 운이 없을래니까 이렇게 이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거 평소에 우리 순찰하는 구간에 보면은 넘어짐 요소가 눈에 띄었을 텐데 이거를 사전에 안전조치를 못한 게 이게 문제였어요. 그리고요, 이 맨홀 주변 여기 요철 부분 요 분명히 선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늘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보고 지나가면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안 보일 때 잠깐 무심코 지나가다 걸려 넘어져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우리가 평소에 다니면서 살피고 늘 생각을 그렇게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요, 야간이니까 조명등을 휴대를 해야 되는데 이 조명등을 휴대를 안 하고 또 이렇게 그냥 늘 다니는 길이라고 맘 놓고 갔던 게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정도로 체력 관리를 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이렇게 위험한 모험을 우리 안산센터 식구들은 안 하실 걸로 믿지만 안전 제일로 가자고 위험한 모험하지 말자고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드릴람이 그 옥수수를 그냥 드릴로다 꽂아가지고 드르륵 하면서 입으로다가 옥수수 알맹이를 한 입에 그냥 탁 뜯어서 이렇게 먹는 거를 자랑스럽게 인터넷에 올렸더니 이제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그걸 또 흉내를 냈다고 이 촬영 앞에서 그거를 시도하다가 이 옥수수는 제대로 못 따먹고 그냥 이 머리카락만 왕창 뽑혔는데 이거 정상 회복되려면 몇 년 걸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크게 다칠 이런 상황으로 다 이제 진행된 거를 보시고 이런 위험한 모험 즐기지 마시고요. 안전 제일로 그렇게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장마 끝나고 이제 폭염이 막 시작돼 가지고 막 폭염주의보도 내리고 막 이렇게 많이 더워졌는데 이 더운 여름철에는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예, 이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이 폭염 피해 예방 수칙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온열 질환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일사병이에요. 그 일사병은요, 체온이 막 이렇게 이제 37도 이상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땀을 막 이렇게 흘리게 되는데 이
그 열사병이 또 있죠.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이때는 이제 오히려 막 중추신경 기능이 마비돼 가지고서는 땀이 나오진 않고 몸은 점점 불덩어리가 돼가는 이게 이제 열사병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사병은 증상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얼굴이 막 창백해집니다. 그리고요, 두통이 오고요, 막 어지러운 증상이 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피로감이 오고요, 무기력감이 오면서 이렇게 구토 증상까지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일사병 증상이 왔을 때는 일단 시원한 곳으로 옮겨가지고요, 30분 이상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물이나 이온 음료로다가 수분을 섭취를 해주면은 서서히 회복이 돼요. 그래서 시원한 곳으로 일단 옮겨가지고 휴식을 취하면서 물을 마신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열사병 증상은 어떨까요? 이건 더 심각하거든요. 말이 어눌해질 수 있고요. 호흡이 이상해지고, 그리고 이제 경련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 시력장애까지 옵니다. 그리고 심하면 이제 의식불명으로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사병 증상이 왔다. 그럼 이제 그때는 찬물, 얼음 이런 걸로다가 체온을 빠르게 이제 좀 낮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119에 신고해가지고 이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열사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 폭염에 대한 안전 수칙으로는요, 일단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그런 날은 이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일 뜨거운 시간, 이때에는 야외 작업을 안 하는 걸로 미리 일정 시간 조절을 좀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부득이 이제 이렇게 외출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챙이 긴 모자 이거 해가지고 직접 빛을 이렇게 쏘이지 않고 뭐 양산 같은 걸 사용해도 좋고요. 마실 거를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은데, 마실 물은 물이나 이온 음료 같은 거는 이제 그 이렇게 수분 공급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물도 그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저기 탄산음료, 톡 쏘는 맛, 그리고 이제 카페인 이런 거는 오히려 이제 수분이 뺏어가고요, 더 갈증을 유발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히 여름철에 조심해야 될 거, 더우니까 냉방기 가동되고 선풍기 풀 가동되잖아요. 그럼 이제 전기 수요가, 전기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시원한 게 해놓고선 있다가서는 잠깐 화장실 간다든지 잠깐 자리를 비울 때 필히 코드를 뽑아놓거나 이걸 꺼놓고 가야 되고, 또 퇴근할 때는 한 번 더 점검하고 이 코드 다 빼주고 이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풀 가동되다 보면은 이 접촉점에서 열이 나게 돼 있고요. 이렇게 이제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또 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이제 자리를 비울 때나 저녁 퇴근할 때 필히 한 번 더 점검하고, 이 안전을 위해서 전기 콘센트 꼭 확인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코드 빼놓고 퇴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안전에 집중해서 성공한 사례인데요. 제가 오늘 듀폰 사례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이 듀폰은 세계 최대의 종합화학회사입니다. 1802년도에 설립했으니까 한 220년 된 그런 회사거든요. 여기에 이 회사가 유명해진 거는 세계 최초의 그 나일론을 개발해서 이제 이렇게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 회사는 안전을 최고의 경영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전으로 유명한 회사가 됐어요. 여기는 왜 안전을 강조했나 하면은 이 화약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그 화약을 처음에 만들 적에 아차 실수하는 순간 뻥 하면은 그냥 전부 다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일터가 행복에 직결된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철저한 안전 습관으로 유명한데요. 이 회사가 이제 꾸준히 거기서 70개 나라에 진출을 하고 6만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회사에 보면은 모두 최고의 가치를 안전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10년 전에 안전 규칙을 제정해가지고요,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회의, 모든 교육 시작 전에 오늘 교육하다가 만약에 상황이 벌어지면은
요 오른쪽에 있는 저문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꺾으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는 거를 알려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방문 고객이 여기 방문해 가지고 2, 30분 있는 동안에도 만약의 사태에 탈출구를 알려주고 업무를 보게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첫 번째 경영 철학으로는요, 직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안전 전문 강사 수준으로 높이는 걸 지킵니다. 안전 전문 강사는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살피는 게 안전이에요. 그래서 위험 요인이 있는지 살피고 여기서 사례를 모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또 교육 자료도 만들고 이걸 하거든요. 근데 모든 직원들이 안전 강사 수준으로 이렇게 안전 의식을 가지고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직원을 채용할 때, 보수 교육할 때 수시로 안전 서약을 받습니다. 그 서약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서약서. 나는 어떠한 불안전한 행위도, 저기 송도의 송용익 실장님 음소 관체로 그냥 참여해 주세요. 거기 저 하우링이 나네요. 네, 네. 나는 어떠한 불안전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 불안전한 행위 발견 시 즉시 시정토록 알려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적을 받았을 경우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본인 사인하고 이런 서약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는 안전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 처분이나 해고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서로 지키기 위해서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그리고요, 안전에 관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여기 위험합니다 하면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한 다음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상생활에서 이제 안전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실천 운동을 하는데, 이 사무실에는요, 넘어질 수 있는 문턱이 없도록 이런 조정을 다 이렇게 안전 조치를 해놓고 이제 근무를 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유리는 안전 유리용 접합 필름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전부 시공을 하고요. 우리 이제 극장에 가서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비상시 나의 대피로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사전에 검토하고 숙지를 하고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대피를 해야 나갈 수 있을까? 이걸 항상 확인을 하고 사전 검토를 해서 숙지를 한 상태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연필 같은 거 사용할 때 이 뾰족한 부분이 다 속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꽂는데, 이 필기구를 꽂을 때는 이 뾰족한 부분이 속으로 들어가게 꽂는 걸 완전히 지킵니다. 그리고요, 모든 출입문은 항상 자기 쪽으로 당기는 문으로 여닫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요, 당겨서 열면은 안전하지만 밀고 나가는 걸로 하면은 반대쪽에 사람이 있을 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쪽으로 당기는 문으로 여닫는 걸 원칙으로 지키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이 계단 손잡이를 항상 잡고 오르내려야지, 이거를 잡지 않고 평지에 가듯이 그냥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은 벌점을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건물 내부 사무실 같은 데서 기역자로 생긴 모서리에 급히 가다 보면은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하고 급히 오는 사람하고 부딪혀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복도 모서리 바깥쪽에는 볼록거울을 설치를 해가지고요, 충돌을 예방하게끔 기역자로 꺾인 모서리 돌아갈 때 반대쪽에 누가 오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조치까지 이제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렇게 안전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220년간 꾸준히 성장을 했어요. 세계적인 이렇게 이제 안전을 최고로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이 됐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고 했던 거를 다 이제 지금은 안전으로 최고다 이걸 인정을 받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금은 안전에 관련된 제품을 중점적으로 생산을 해서 전 세계인들이 안전을 믿고 사용하는 안전제품 전문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회사 사람들은 안전하다,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 행복한 일터다, 이런 거를 인정받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규폰을 뛰어넘는 안전제일 신화에 도전하는 희망찬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종사원은 2,000명 미만 되는 신생기업이에요. 근데 듀폰을 뛰어넘는 안전제일기업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동종업계 최초의 안전 TV를 운영합니다. KDFS 안전 TV. 이렇게 좀 느낌이 오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KDFS,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이 KDFS가 안전으로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분야 선진기업 KDFS는 안전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 TV는요, 지난 3월 10일 날 개설을 해가지고요, 오늘 현재 구독자는 215명이에요. 근데 우리 전 종사원이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구독자가 215명이면은 한 10명에 1명꼴로만 구독을 하고 있는 게 좀 아쉽죠. 업로드한 동영상은 이제 59편이 있어요. 그리고요, 누적 시청은 이제 6,897회 누적 시청을 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구독자가 좀 이렇게 늘지 않는 거는, 제가 이제 이거는 그 일부러 대외적으로 일반인들한테는 노출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이제 KDFS 근무자만을 위한 방송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을 이렇게 이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그 뭐 이렇게 이제 안 되는, 구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센터장님 통해서, 우리 소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링크를, 이거를 볼 수 있는 동영상을 링크를 보내드리면 카톡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이거를 열어서 보시면은 유튜브에서는 카톡으로 접속된 걸로 인식을 하고요, 정식으로 유튜브 독자가 접속한 걸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는 연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적극 활용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누구나 이 스마트폰 바탕화면에는 이게 유튜브가 아이콘이 전부 다 있어요. 유튜브 아이콘을 딱 클릭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열립니다. 유튜브 화면이 이렇게 열리면은요, 요 맨 위에 거울처럼 생긴 요거를 딱 터치를 해주면은요, 요렇게 이제 저 검색 창이 열립니다. 유튜브 검색 창이 열려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 창에다가 여기다가 입력을 해요. KDFS 안전 TV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요 KDFS 안전 TV 요게 딱 하나만 뜹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터치를 하면은요, 여기에 이제 KDFS 안전 TV가 열려 가지고요, 요렇게 여기에 필요한 안전, KDFS의 안전을 위한 모든 동영상이 여기에 쫙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딱 여시면은 요 오른쪽 요 위치에 빨간 글씨로 구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독, 빨간 글씨 구독을 딱 누르면은 요렇게 바뀌어요. 구독 중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검정 글씨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그 필요한 안전에 관한 그 영상들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구독자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안산센터 식구들이 구독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산센터 식구들이 얼마나 구독을 하는지 좀 기대하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에 상반기 평가 대비 우수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상반기 평가 받을 때 이제 대표로 평가를 받은 데가 이제 그 평택 빌딩이었었어요. 평택 빌딩에서 이제 품질 개선을 위한 이제 우수 사례를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빌딩 내에 이제 15개의 창고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제각각이니까 이거를 이제 만약에 위험 시간에 위기에 대응하는데 만약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창고에다가 1년 번호를 1번부터 15번까지 1년 번호를 붙이고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 종사원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체 정비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창고에 이제 1년 번호를 쫙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에 그 이제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다, 이거를 이제 쫙 전부 정리를 해서 이 경비실에서 24시간 공유하면서 화재나 수해 같은 이런 위기 발생에 대비를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안전 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모든 내용물들을 전부 기록을 해놓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치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관리 취약구역에 화단을 조성해서 안전을 도모한 겁니다. 위험물 저장소 인근에 취약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캄캄하면 사람들 여기 와서 이제 담배 피고 이런 걸 하니까 구방범초소 근처거든요. 여기 금연구역이라고 아무리 써붙여도 캄캄한데 이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출입 금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표지판보다 더 강력한 거 접근 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 화단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단을 조성을 하면서 여기 이제 출입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이 꽃밭을 조성을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유기질 비료를 미리 살포를 하고 구절초, 채성화 이런 화초를 심어가지고요. 이제 예쁜 화단으로 이제 조성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용도 폐기된 방공호가 있었어요. 이 방공호에 여기 빠지면 이제 크게 다칠 수 있는 여기 방공호에 여기 이제 낙엽으로 엉성하게 덮어놨던 거를 싹 걷어내고 이 위험 지역을 개선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도 폐기된 이 방공호는요, 가로가 2m, 세로가 1.5m, 깊이가 1.5m인 이 방공호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 뚜껑을 해 덮고요. 이렇게 이제 이 위험에 대비하면서 이 위에다가 이제 화단 조성을 추진을 한 거죠. 네. 다음에 옥상 관리를 이제 해서 환경을 변화시킨 건데요. 이 옥상 관리 실제로 관심이 좀 멀어지긴 해요. 옥상이 사람이 많이 이렇게 이동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거기 보면 막 거미줄도 치고 배수구도 막히고 막 이제 청소도 좀 소홀해질 수 있는데 또 솔직히 뭐 옥상 같은 데는 청소 열심히 해도 표시도 안 나잖아요. 생색도 안 나고요. 그래도 이제 여기로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 위험성이 요런 게 이제 밤에 순찰하다가 여기 걸려 넘어질 다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사람이 상주하는 수준으로 좀 안전하게 관리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요 요철 부분에 눈에 확 띄는 요걸 이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시각 효과를 초점을 맞춰서 이런 이제 개선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옥상 전체 도색도 완료하고 청소도 완료해서 이렇게 개선 이미지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음에 이제 주차장 관리인데요. 주차장 입구에 이 표지판이 없으면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장비를 활용해가지고 여기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이제 작업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방문 고객 차량이나 뭐 우리 직원 차량이나 하여튼 여기 출입하는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위험 대비에 철저하게 해서 사고 예방을 이렇게 도모를 한 건데요. 안내 표지판을 이렇게 딱 설치를 하니까 리스크 관리도 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이제 효과를 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주 출입구예요. 이 주차장 입구 바닥에 이 요철이 생겨가지고 위험성이 늘 상존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왜 위험한가 하면은 여기 밤중에 캄캄하면 여기 사람 푹 디디면서 걸려 넘어져가지고 다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빗물이 고이면은 스며들어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누수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리스크 보완을 위해서 이런 작업을 딱 이제 시도를 하는데 여기 중대 위험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을 해가지고요. 이 위험 요인을 제거를 하는데 선제적인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안전하게 전부 정비를 해가지고 고객 만족도도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이렇게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빌딩 정문에 이게 철제 문이 녹슬어 가지고 이게 첫인상이 아주 망가질 수 있는 이거를 이거 첫인상이 우려된다. 이거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담장도 녹슬고 한 거를 개선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도색을 하는 걸로 정하고 깔끔하게 녹을 제거하고요. 이게 페인트 칠을 완전히 도색을 다 해가지고 이미지를 완전히 쇄신하는 효과를 본 거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빌딩의 가치가 향상이 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를 본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미지를 개선한 거죠. 그 다음에 충돌 우려가 있는 모서리 이미 부딪힌 적이 있죠. 요거 이제 부서진 부분을 전부 정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험 표지판을 전부 설치를 해가지고요. 보행자나 장비 같은 게 부딪힐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서 안전 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도 이렇게 지하주차장 입구 여기 기둥에 부딪혀가지고 이미 깨진 데를 정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지판을 새로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고객이든 근무자든 이렇게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빌딩 전면 장애인 주차장 이렇게 이제 관리 상태가 좀 허술해진 거를 깨끗이 청소하고 도색을 해서
완전히 이미지를 이렇게 개선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흡연지정구역도 이렇게 좀 관리가 허술했던 부분을 청소하고 도색을 해서 산뜻하게 정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풍수에 대비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장마철에 폭설, 재난 대비 모래주머니니까 이거 급할 때는 우선 사용하시고 사후에 연락을 달라고 소장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안전 표지판까지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지하주차장 내려가는데 빗물이 쭈루룩 흘러 내려가는 거, 집수정에서 이렇게 이걸 받아가지고 더 이상 빗물 못 내려가게 막아주는 건데, 여기가 좀 관리 상태가 허술해가지고 이거를 싹 이렇게 정비를 해가지고요, 요철 부분 걸려 넘어지는 거 없애고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정비를 전부 해가지고 안전하게 조치를 정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품질 평가 오연패 달성을 위한 열정으로 이렇게 이제 위험 표지판 정비를 싹 일제 정비를 하고요. 안전과 행복을 위한 우리의 정성과 노력, 분명히 이거는 누가 보든지 점검반이 오든지 뭐 평가위원이 오든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노력한 흔적을 분명히 설명 안 해도 느낌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노력하면 충분히 하반기 대비 잘 하셔서 오연패 달성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당부드립니다. 다음엔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듭시다. 이 공부를 하겠어요. 네. 자, 제일 먼저 백범 김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전 이게 눈에 확 띄었어요.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과 몸과 마음이 이제 중요한 걸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게 눈에 딱 띄면서 역시 나는 이렇게 얼굴이 좀 촌스럽게 생겼는데 얼굴 좀 안 돼도 몸이라도 좋으면 좋겠는데 몸을 보니까 몸도 별로예요. 그래서 그러면 몸이 그 정도니까 그냥 마음이라도 좋게 좀 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실천이 쉽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가지 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얼굴 좋음을 위해서는요, 얼짱이 되기 위해서는요, 표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웃는 얼굴이 예쁜 얼굴이고 멋진 얼굴입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을 많이 실천하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요. 남들이 봤을 때 마음의 여유, 넉넉함, 너그러움, 인자함, 부드러움 모든 이미지를 전부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40대 이후에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형수술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형수술은 오히려 부작용 납니다. 전혀 부작용이 없는 웃는 얼굴로 실천을 하면은 40대 이후에는요, 그 얼굴에 인격과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웃는 얼굴, 예쁜 얼굴, 멋진 얼굴은 이렇게 웃음으로 잘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이제 몸짱, 몸 좋음인데요. 이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해요. 이 체력 관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몸 상태가 지금 많이 약화돼 있어요. 조금씩 다 후퇴가 돼 있어요. 그리고 현상 유지했다고 해도 해마다 이렇게 우리 몸은 노화되고 이렇게 이제 중심을 잃고 이렇게 이제 좀 몸이 둔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력 관리 열심히 해가지고요. 우리가 일하는데 안전하게 일하는데도 이 체력 관리가 중요해요. 그리고요, 이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체력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균형 있는 섭취가 또 필요합니다. 균형 있는 음식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를 해서 내 몸을 다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영양가 있는 거, 맛있는 거, 좋은 거 먹는 거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충분히 씹어 먹는 게 중요해요. 충분히 씹어가지고 음식을 전부 다 이렇게 분쇄를 하고 침을 전부 골고루 섞어서 삼켜야만 내 몸속에 있는 소화기관들이 이렇게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이렇게 5, 60대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건강검진을 하면은 꼭 어디 이제 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 잘하세요. 뭐 이런 이제 막 그런 이제 경고성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거 뭐 간이 나쁘대, 뭐 어디 췌장에 문제가 있대, 뭐 막 이런 거 이제 대장암을 조심하라 이런 거 막 나오면은
막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정밀 검사하고 뭔가 막 근본적으로 고치려고 막 시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입원하면은요 멀쩡했던 사람도 환자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거를 지키라고 누죽걸산 이거 사자성어가 아니고요. 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예요. 걸을 수만 있으면 걷고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서 절대 눕지 않고 체력 관리해서 내 건강을 지켜나가자는 걸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좋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맘짱이 되기 위해서는요. 역지사지가 기본이에요. 누구든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마음이 성인이 되는 길이에요. 정말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성인의 마음인데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늘 이렇게 마음 근육, 생각 근육을 길러야 돼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지식을 쌓는 것 못지않게 내 성품을 닦아서 이렇게 맘짱이 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요. 결혼할 때 사람들이 전부 행복하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몇 번 해봤는데요. 신랑 신부 결혼 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고 행복하죠. 그렇게 행복한 결혼을 했는데 아니 결혼하고 나니까 3분의 1이 깨지는 거예요. 3분의 1이 요즘에. 글쎄 왜 이렇게 많이 깨질까 보니까 이제 결혼 전에는 전부 다 내 결점은 다 숨기고 좋은 점만 전부 자랑을 하고 드러내놓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상대방이 충분히 내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선택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론은 이제 저렇게 뭐 좀 여러 가지 갖춘 사람을 결혼을 해가지고 내 배우자가 되면은 내가 완전히 이제 좀 덕보려고 봉 잡으려고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실상이 드러나는데 기대에 못 미치니까 사기 결혼 당했다고 그러고 자꾸 막 싸우고 하면서 가정이 깨지잖아요. 봉 잡으려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혼을 한 이상 봉 잡으려고 했던 생각 다 버리고요. 그때부터는 결혼한 다음에는 부부간에는 내가 봉이 돼줘야 됩니다. 내가 봉이 돼줘야 서로 봉이 돼줘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한 20년 이상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때까지 막 가슴이 설레고 막 애정이 따끈따끈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슴이 설렐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지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애정이 없어도 그때는요. 애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전우애로 사는 거예요. 동지애로 사는 거죠. 이 험난한 세상을 동반자와 손잡고 협력해서 그 동지애로 힘을 합쳐서 전우애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결혼에서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같이 힘을 합쳐서 감당해 나가는 동료애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같이 협력해 가지고요.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고 협력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나무 물통의 법칙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나무 물통의 법칙은요. 이 나무는 물이 얼만큼 찰 수 있냐면은 이 높은 기준으로 물이 차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기준만큼만 물이 차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고 실력 있고 이렇게 한 이 창의적인 이 사람들이 칭찬받고 존중을 받아야 되지만 여기에 실질적인 성과는 요만큼만 나오는데 요만큼은요. 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신입이거나 적응이 잘 안 되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가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거나 힘든 사람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동료 중에 좀 힘들어하는 사람 아직 적응이 좀 덜 된 사람 신입사원 혹시 있으면은 잘 존중하고 배려해서 우리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좀 배려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다 같이 팀워크가 잘 된 조직으로 그렇게 가야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꼭 여기 이렇게 부진한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은요 이상하게 꼭 저 평가위원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도 요 가장 이렇게 이제 좀 부담스러운 이분한테 가서 꼭 질문을 해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문제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어려워하는 분, 힘들어하는 분 좀 살펴보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우리 같은 팀워크가 돼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좋은 팀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전이 행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산재병원에서 산재 환자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분은 산재를 당해가지고요, 안전사고 나가지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장애를 입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위로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안전수칙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이런 산재 환자 되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될 산재 환자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제 안전수칙 철저하게 지키고 이렇게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일터를 만듭시다. 행복한 일터는요,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근무하면 행복한 일터가 돼요. 그래서 늘 밝은 얼굴, 인상 좋은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꼬이고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런데 늘 인상 쓰고 불평불만하고 막 욕설을 내뱉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진상이 옆에 나타나면 분위기가 싸고 가라앉고요.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해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이제 안산센터에는 진상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서로 같이 밝은 얼굴로 이렇게 좋은 인상 만들어서 또 웃는 얼굴로 행복 바이러스를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강신현 안산센터장님은 정말 본사에서도 그렇게 가끔 보면은 그냥 늘 우리 분당 사옥에서 에너지 넘치고 밝은 얼굴로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제가 아주 인상 깊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센터 식구들 다 이렇게 긍정 에너지 많이 받으시고 그 행복 에너지를 좀 많이 받으셔서 행복한 일터 만드시기를 기대하고 당부드립니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이에요. 우리 KDFS 가족, 특히 안산센터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산센터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은 우리 오늘 이제 교육 끝나는 대로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 좀 설문서 좀 보내드릴 거예요. 설문서 읽어보시고 대신 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와 이렇게 안산센터 식구들 만났는데 같이 한번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안산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안산센터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최고 하겠습니다. 제가 안산센터 정말 최고거든요. 안산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안산센터 최고! 최고! 네, 감사합니다. 왜 손숙희 여사님은 아이고 하십니까? 예, 힘내시고요. 우리 센터장님, 강신현 센터장님, 저 긍정의 메시지 좀 이렇게 전달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교수님께서 품격 있고 회의성이 넘치는 그 콘텐츠 그리고 맹강의 감사를 드립니다. 다 1시간 동안 금강옥조 같은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3장 그 다음에 그 나무물통 법칙 이 두 가지가 와닿았습니다. 3장을 통해서 우리 안산센터 식구 43명이 각각 가치를 높이고 나무물통 시너지 팀워크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안산이 안전하고 산뜻한 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 교육이 너무너무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센터 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분들이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